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진수. 아버지가 경영하는 식품 메이커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는 24살 청년. 나에게는 왕사랑이라는 여친이 있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 사랑이는 우리 거래처 회사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나도 거래 문제로 찾아갔다가 알게 됐다. 사랑이는 낯가림이 심한 타입이라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랑이와 만나기 전에 전 여친한테 차였던 아픈 기억 때문에 여자 불신에 빠져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랑이의 따뜻한 배려심 때문이었고 그녀에게 무한 감사를 느낀다. 전 여친인 한진자는 같은 대학 동기였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년 동안 사귀었다. 진자는 엉뚱 발랄한 타입으로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하고든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었다. 먼저 대시한 것도 진자였고 그녀의 강한 어필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때가 나한테는 제대로 하는 첫 연애였고 첫 여친인 진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생일, 크리스마스 때는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사줬고 데이트도 진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갔다. 모든 것이 진자 중심이었고 그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진자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무리 버거운 미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달성했다. 하지만 진자와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때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진자가 우리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다. 그 무렵 우리는 사귄 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었고 진자와 졸업 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일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진자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니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당황하는 나를 버려두고 미안 나 갈게 라고 하더니 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고 한참 후에 헤어지자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다.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에게 받은 상처로 한동안 페인으로 살다가 여자 불신에 빠졌고 꽤 오랫동안 여친 없이 솔로로 지냈다. 하지만 사랑이를 만나고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면서 나쁜 여자 한진자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와 비교해보면 한진자는 배려심이 없는 여자였다. 차라리 헤어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랑이와 사귄 지 1년 반이 지나 나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다. 한진자에게 차인 후 공부에만 전념했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한 후로는 오직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내 수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예정보다 빨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셔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됐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수술을 받은 후여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아직 6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는 나에게 맡기겠다며 조기 퇴직을 결정하셨다. 그런 이유로 결혼식을 잠시 연기하기로 하고 회사 문제가 안정된 후 다시 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연기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자 사랑이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괜찮아. 설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뿐인데 뭐 라며 나를 위로해줬다. 사랑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 겨우 회사 전반적 업무에 적응이 됐을 무렵 결혼식 준비에 다시 착수한 우리는 매주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며 플랜을 검토했다. 평상시처럼 미팅을 마치고 결혼식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한진자가 있었다. 어머, 진수 맞지? 오래간만이다. 결혼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한진자에게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식 준비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결혼식? 설마 너 결혼하니? 판잣집에 살면서 웬 결혼? 너 이런 데서 결혼식 올릴 돈은 있니? 라고 하길래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 계속해서 한진자는
내 예비 신랑은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데 결혼식도 연예인들이 하는 데서 할 예정이야. 시간 되면 너도 올래? 옆에 있는 여친도 같이. 너희 결혼식하고 비교될 텐데 비참해짐 주의. 라며 깔깔거렸다. 심히 불쾌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며칠 후 진짜 자기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 청첩장 내용을 보고 어떤 사실을 발견한 사랑이와 나는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진자의 결혼식 당일 하객들의 박수에 맞춰 신랑 신부가 입장, 결혼식이 시작됐다. 고급진 음식들을 먹고 있는 동안 신랑 신부가 우리 테이블에 와서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한진자가 어머 진짜 왔네? 돈도 없을 텐데 축의금 내게 해서 미안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랑이 야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막말을 하고 난리야 라며 허둥댔다. 허둥대는 신랑에게 한진자가 얘는 내 전남친 이진수라고 하는데 헤어진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는 남자한테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 라고 하자 사랑이가 판잣집이라니? 라고 물었고 다시 한진자가 쟤네 부모님 집 라고 대답했다. 나도 영문을 몰라서 잠자코 있었는데 사랑이가 아, 혹시 자크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한진자가 자크? 라고 하길래 나는 핸드폰 바탕화면을 보여줬다. 앨범에서 반려견 사진을 보여주면서 판잣집이 혹시 이거야? 이거 우리 강아지 집인데 얘가 자크고 우리 집은 대지 안에 건물이 3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자크 전용 집이야 라고 하자 한진자는 대지 안에 건물이 3개? 집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사귀자고 했더니 완전 판잣집 수준이길래 헤어진 건데 그럼 너 진짜 금수저 맞았던 거야? 라고 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이 점점 진짜 너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 사장님이셔. 내가 특별히 초대한 거라고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 말을 들은 한진자가 사장님? 저 나이에 벌써? 뻥이지? 라고 하길래 내 명함을 보여줬다. 내가 정말 사장이라는 걸 확인하자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헤어졌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헛소리를 했다. 진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거절했고 그것과 동시에 결혼식 중지! 너랑은 지금 막 끝났어! 신랑은 손절 선언을 한 후 결혼식장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신랑의 퇴장과 함께 결혼식은 중단됐고 축의금은 하객들에게 돌려줬다. 그 후 한진자는 부모님과 함께 신랑 가족을 찾아가 사죄하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함에 매달렸다는데 분노가 극에 달한 신랑 측에게 쫓겨난 건 물론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다. 물론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한진자가 결혼식 비용을 책임져야 했고 그 결과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신랑이었던 내 부하 직원은 결혼식에서 전 아내가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본인이 한 말도 아니고 사내에서 평가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자 감격해하며 감사하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자 남자들도 한진자를 가까이 하기 꺼려했고 결국 혼자서 나이를 먹어갈 처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늙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는데 결과는 빚만 더 지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 결국 남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도 모두 곁을 떠나는 인맥 빈곤 인생이 시작됐다. 그런 여자와 내가 한때나마 장래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니. 그때 헤어진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와 사랑이는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어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집안 대지 안에 우리 둘만의 집이 있었고 거기서 신혼을 만끽하고 있다. 사랑이는 회사 일로 바쁜 나를 열심히 내조해주고 긍정적 사고를 가진 밝고 따뜻한 좋은 여자이다. 이런 여자와 결혼한 나는 진정 행운아이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2 아이가 태어났고 활기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절대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매진해 나갈 생각이다. 한편 아버지는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손자 손녀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언제까지고 이런 행복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